에너지 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 에너지 총회가 개최 40여일을 앞두고 조직위원회가 막바지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1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개편안이 학생부를 강화하기로 해 논술 열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200억 원을 들여서 조성한 교촌마을이 경주시와 위탁운영업체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 마당엔 잡초가 무성합니다. 올여름 폭염 속에서도 의성의 컬링 경기장에서는 여름 내내 빙판을 누비며 구슬땀을 흘린 선수들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차차 흐려져 오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도 꽤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2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 동안에는 대구와 안동 32도로 30도를 살짝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또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시설물 점검 미리 해두셔야겠습니다. 이 비가 오면서 낮 기온도 조금씩 더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 관련 국제회의로 에너지 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에너지 총회가 오는 10월 대구에서 열립니다. 40여일 앞으로 성큼 다가온 총회 준비 상황을 서성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구 세계에너지 총회를 40여일 앞두고 조직위원회가 대구로 사무실을 옮기고 총체적인 준비 점검에 나섰습니다. 세계 각국의 에너지 장관과 글로벌 기업 대표, 전문가 220여 명이 참가를 약속해 초청 연사는 목표인 200명을 일찌감치 넘어섰습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논문 접수, 부대 행사 스폰서 유치도 목표를 채웠고 총회와 함께 열릴 산업 전시회 부수는 92%가 판매됐습니다. 참가자 유치는 60% 후반대지만 지난 2010년 몬트리올 총회 때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하지만 항공편 등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숙박시설이 부족해 대구 인근 도시의 시설까지 이용해야 하는 구조적인 어려움은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지만 국내 홍보가 부족한 점도 숙제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활동이 전개될 겁니다. 전개되고 또 저희 조직위원회에서도 각 지역에 다니면서 각 지역에서 참관자들 갖다 많이 저희가 유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대구시는 숙박과 교통, 관광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 동참을 이끌어내는 한편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든가, 그다음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뭔가를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대구 세계 에너지 총회가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직위원회와 대구시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훈입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이 대구와 경북 지역을 잇따라 찾아 최고위원 회의를 갖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오전 대구 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커뮤니케이션 센터에서 황우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 회의를 갖고 오후에는 김천 혁신도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도 참석해서 신공항 건설과 국가첨단의료 허브 구축, 세계에너지총회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새누리당 중앙당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합니다. 천복단지에서 열리는 새누리당의 현장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에는 새누리당 대구시당과 대구시 간의 당정협의회도 열려 내년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역민들이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대경본부가 8월 소비자 심리 지수를 조사한 결과 기존치 100을 넘는 10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달과 같은 수치로 전국 평균치도 지역과 같은 105로 조사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현재와 미래 생활 형편을 묻는 항목에서는 지수가 지난달보다 조금 떨어졌지만 가계 수입 전망과 소비 지출 전망은 높아졌습니다. 대구시가 독일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후 서울에서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독일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을 초청해서 대구 국가산업단지 등 대구의 투자 환경 설명회를 갖습니다.
이와 함께 독일의 잠재적 투자 기업들의 대구 지역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독 상공회의소와 업무 협약도 체결합니다. 정부의 201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개편안이 학생부를 강화하기로 해 오히려 논술 광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대학 입시 개편안의 핵심은 전형 요소를 수능과 학교생활기록부, 논술 등 3가지만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각 대학의 수시 유형을 4가지로 제한하고 면접과 적성고사를 없애는 한편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사실상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학들이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등을 중심으로 먼저 합격 대상자를 가린 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해 최종 합격자를 뽑는 일종의 안전장치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중상위권 대학들은 학생부로만 선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부가 굉장히 좋은 거는 맞는데 학교마다 수준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대학들은 수능과 논술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 기준으로 33.6%만 뽑는 정시 전형이 50%에서 많게는 70%까지 확대되고 수시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학생부를 보완하기 위해 논술 전형이 확대돼 대학들이 논술을 더욱 정교하고 세밀하게 출제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논술에 대해서 특별한 훈련을 한 특목고 학생이나 수도권 학생들이 다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고등학교에서도 특별한 이 논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비중을 높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정시와 논술 전형을 확대할 경우 학생들이 사교육 의존도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밤사이 대구 지역에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지하 노래방에서 불이 나 음향기기와 내부 120여 제곱미터 등이 타거나 그을려 소방서 추산 1,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보다 앞서 어제 오후 6시쯤에는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나 내부 60여 제곱미터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은 정전 60주년 기념 공군작전 전승행사 축하비행 연습으로 평소보다 많은 소음이 발생하겠다며 인근 주민들의 양해를 부탁했습니다. 훈련은 오늘과 다음 달 2일과 3일 4흘 동안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4시쯤 4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저고도 비행으로 평소보다 소음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6.25 전쟁 당시 공군의 활약상을 조명하고 참전용사의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전승행사는 다음 달 4일 오전부터 11전투비행단에서 열리며 의장대 시범과 블랙이글스 에어쇼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되고 시민들의 부대 출입도 가능합니다.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개막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막바지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 현지에서는 오는 31일 시작되는 엑스포 개막식 무대 마무리가 한창인 가운데 엑스포 도우미들을 상대로 막바지 현장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각종 전시 체험장은 외관을 갖추고 내부 인테리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탄불 전역에는 가로등 배너와 5개 홍보판, 육교 현수막 등이 설치돼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200여 원을 들여서 조성한 교촌마을 일부 건물의 마당에 잡초가 무성합니다. 경주시와 위탁운영업체가 마을 운영권을 둘러싸고 소송에 휘말리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병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초 개장한 경주 교촌마을의 국악체험장. 당초 잔디가 심어졌던 마당에 온갖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담장 주변에는 잡초는 물론 아카시 등의 잡목까지 크게 자라고 있습니다. 조경용으로 마당에 심어진 나무는 말라 죽은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마을의 위탁 운영업체가 입주해 있는 관리동의 마당조차도 잡초로 뒤덮여 있습니다. 지금 풀 뽑다가 지금 좀 비가 와가지고 맨날 풀이 많아서 할 때마다 뽑고 그래요. 인근 공방의 마당에는 곳곳에 각종 폐기물이 버려져 있습니다. 상당수의 시설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거의 풀만 무성한 채로 이렇게 냅두는 것 자체가
관광도시 경주라는 이미지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실망스럽거든요. 협약 위반을 이유로 운영권을 회수하려는 경주시와 이에 반발하는 업체 간의 소송은 쉽사리 마무리되지 않을 전망이어서 교촌 마을이 언제쯤 말끔한 모습으로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희주 의원은 공학 이학 분야의 연구직 기술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육성위원회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과학기술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한 기관단체를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6일 제2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됩니다. 대구 경북의 벼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2,820헥타르 줄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대구 경북의 4,500여 개 표본 조사구에서 벼 재배 면적을 조사한 결과 모두 11만 1,660여 헥타르로 지난해보다 2.5% 감소했습니다. 벼 재배 면적이 줄어든 이유는 공공시설로 편입됐거나 도로나 건물 건축 등에 활용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구와 경북의 고추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10.9% 감소한 1,860여 헥타르로 조사됐습니다. 올여름 폭염의 기세가 대단했습니다만 여름 내내 빙판을 누비며 구슬땀 흘린 선수들이 있습니다. 의성이 자랑하는 컬링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 엄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길게 이어진 빙상 시트 위에 36인치짜리 스톤이 미끄러지듯 나아갑니다. 선수들은 장대 브러쉬로 얼음판을 문질러 길을 터줍니다. 스톤의 움직임이 느려지자 구호 소리는 더 커지고 선수들의 손길은 한결 바빠집니다. 빙상에서 4명이 한 팀이 돼 스톤을 표적에 넣어 득점을 올리는 컬링은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해 98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지만 국내에선 아직 생소한 동계 스포츠 경기입니다. 시설도 열악해 컬링 전용 경기장은 의성이 유일합니다. 2007년에 문을 연 의성 컬링센터는 국내외 대회 개최장과 국가대표급 선수들의 전지 훈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위에 습기가 차서 물도 떨어지고 얼음도 더럽고 그림도 안 보이는데 여기는 이렇게 시설이랑 이런 게 관리가 잘 돼갖고 얼음도 깨끗하고. 본격적인 컬링 시즌인 9월 이후엔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선발대회와 같은 굵직굵직한 국내외 컬링 대회가 이어집니다. 10월 달에 대한컬링 경기연맹 협회장배 큰 대회가 또 개최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경상북도 지사배 전국 컬링 대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의성 컬링센터가 비인기 종목이 다수인 동계 스포츠의 저변을 넓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일부 콜택시들이 도심 도로에서 과속과 신호 위반을 하는 등 난폭 운전을 일삼고 있다면서 다음 한 달 동안 강력히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난폭 운전을 일삼는 3개 콜택시 업체에 경찰서장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계도와 홍보 활동을 벌여왔지만 개선이 되지 않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알림이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구미 불산 사고 이후 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화학사고 사례와 시사점, 취급시설 안전관리 요령과 화학물질 정보 등 화학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제공하는 알림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업체는 환경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김천시가 올해 처음 시도한 그린 농식품 투어가 체험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천 포도와 자두 따기, 농촌마을 체험 등으로 구성된 그린 농식품 투어 상품은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판매됐는데 지난달 19일부터 3주 동안 이 상품을 통해 1,700여 명이 김천을 찾았습니다. 특히 관광객의 56%가 부산과 창원 등 경남권이었고 수도권 주민도 40%가 넘어 김천을 다른 지역에 알리고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